안녕하세요.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입니다. 최근에 이 국제금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? 제 주변 지인들도 지금 금을 사도 괜찮냐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금 가격의 현재 현황과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에 금 가격은 최근까지 크게 이 총 3번의 상승기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번이 3번째 상승기죠. 이번 상승기가 이전 상승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다른 원자재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로지 금 가격만 올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전 2번의 상승기에서는 금 외에 다른 원자재들도 즉 원유나 구리, 밀, 옥수수 같은 가격도 동반 상승했었다는 얘기인데요. 이번 상승기에는 이 금을 제외한 다른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데 금 현물 가격만 상승하는 어떤 금만의 나홀로 상승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. 반대로 최근 원유 가격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가격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래서 금을 제외한 다른 원자재 가격은 어떤 부진의 늪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왜 유독 이 금 가격만 올랐는지는 이 오늘 영상이 아니라 다음번 파트 2 영상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 가격을 전망하려면 그에 앞서 이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이 공급이나 수요 어느 한쪽에 충격이 있게 되면 이 균형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. 금 가격은 어떤 이 공급적 충격보다는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한 재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원유나 농산물은 어떤가요? 이 공급 충격으로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만약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원유 공급이 좀 어려워지겠죠. 그럼 즉 공급 측 애로사항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. 이 폭풍이나 홍수로 그의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 역시 공급 측 문제죠. 그래서 그의 농산물 가격은 보통 올라가기 마련입니다. 반면에 이 금광에서 채굴된 금이 어떤 귀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에 활용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 장신구 주인 입장에서도 이 장신구가 한 20년, 30년 정도 지나면 좀 디자인이 오래되죠. 그럼 디자인이 질려서 그 장신구를 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장신구에 함유되어 있는 금까지 버리는 주인은 잘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함유된 금은 보통 금은방에 팔거나 아니면 이 다른 귀걸이로 제작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겠죠. 그래서 한번 채굴돼서 세상에 나온 금은 최초에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다시 녹여서 다른 장식에 활용하거나 골드바를 만드는데 이용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재활용 공급이 가능한 재화가 바로 금입니다. 반면에 이 원유나 석탄, 옥수수 같은 다른 원자재는 어떤가요? 일단 생산이 돼서 세상에 한번 나오면 원유, 석탄, 자동차 연료가 되던 아니면 옥수수같이 식사로 소모되던 하면서 사라지게 되죠. 즉 다른 원자재들은 금처럼 재활용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에 가격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반면에 이 금은 세상에 한 번 공급되면 계속 재활용돼서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금의 신규 공급이라든지 금광 채굴 현황 같은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신규 채굴이 좀 늦어지더라도 바로 이 금의 재활용 공급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정리해보면 결국 이 금 가격을 예측하려면 이렇게 영향이 덜한 금의 공급 측 요인보다는 어떤 수요 측 요인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금의 수요를 구분해서 보면 이걸 다시 이제 실수요와 투자 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금의 수요 중에서 귀금속 수요나 제조업 수요 같은 이 실수요는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어떤 이 중앙은행의 금보유나 민간 투자 같은 투자 수요들이 금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이 민간 투자라는 건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골드바를 산다든지 아니면 펀드 투자를 통해서 국제 금에 투자한다든지 하면 이게 바로 민간 투자로 잡히겠죠. 따라서 이 최근 들어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투자 수요 변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면 향후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이 금 가격을 움직이는 투자 수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금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이었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.